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 단면도 그리는 방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는 실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제출하는 두 개 중에 하나의 도면이고요. 인면도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서 좀 자세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을 그린 거예요. 기초와 지반, 바닥, 처마, 층 높이, 지붕 물매 등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특정 위치를 상세하게 표현한 도면입니다. 유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평면도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단면도를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려야 되고요.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대신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서 잘못 그리면 또 안 되겠죠. 간단하게 그리되 정확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시험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면 시험 시작하면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라고 주문을 할 거예요. 또는 그 시험장에서 뭐 USB라던가 어느 위치를 정해 줄 건데 거기에 반드시 폴더를 만들라고 할 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CAD를 연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해버리면요. 어디로 가냐면 내 문서로 갑니다. 내 문서로 가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당황을 해서 바탕화면에 없는데 이래버리면 조금 일이 이상해지니까 내 문서에 하면 안 되고 바탕화면에다가 하시고요. 또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서에 가면 다행인데 막 당황하셔가지고 내 문서에 안 가고 막 내 카메라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찾기도 어려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바탕화면에 만들라고 하면 바탕화면에, 아니면 특정 위치에 만들라고 하면 특정 위치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제란을 반드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경로에 하셔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단면도, 인면도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저장하지 않으면 본인 책임으로 본다라고 시험지에 나오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자, 단면 상세도고요. 대략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기초 나올 거고 바닥 슬랩, 그리고 지붕 형태. 인면도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고 나면 표제란을 40배, 그리고 얘는 50배 미리 좀 튀겨 놓을 거예요. 이것을 복사를 안 해놓고 40배로 튀겨버린 다음에 스케일 방법이 기억이 안 나면 또 당황하시니까 미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 만드는 것은 평면도와 동일해요. 그런데 시간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면층의 이름은 안 줘도 괜찮습니다. 이까지. 이거 뭐 이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거 만드느라 시간이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로드하는 방법 똑같고요. 첫 번째 시작을 할 때는 평면도 작성 방법을 토대로 외벽까지는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외벽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멀티라인으로 400으로 뺑 돌려놓으면 나중에 인면도 그릴 때 좀 평면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에 평면도를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수가 적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간단하게 참고용으로만 한번 그려볼 거고, 처마선 이게 그냥 봐서는 이게 뭐 실수할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복잡한 처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처마를 그냥 그려버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방향을 화살표가 위로 보도록 배치를 해 놓으면 여기가 단면이 잘리는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화살표가 위로 가게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단면도는 평면도 우리 그리기 연습했던 거 그 평면도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면도 그리기 했던 도면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요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평면도를 간단하게 테두리만 그려봤고요. 외벽만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치수 매길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 LEN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시고 용머리 위치가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용머리 위치 위에서 3900으로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에서 3900 이렇게 해서 용머리 위치를 티가 나게 빨강색 말고 다른 색깔로 해서 녹색을 하든 하늘색을 하든 다른 색깔로 티가 나게 용머리 위치 표시하시고 이렇게 밖으로 쭉 빼놓으세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멀티라인 ML 엔터 S 엔터 400 엔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외벽을 뺑 돌려놓읍시다. 이렇게 그리는 건 사실상 별로 시간이 안 걸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유, 잘못 그렸네요. 잘못 그리는 건 안 되죠. 간단히 그리더라도 정확하게, 이게 뭐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외벽만 그릴 때는 정확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처마선도 그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처마가 따라가는 모양을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PL 이용해서 처마가 가는 모양 이 중심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지? 1200 아이고 1200 그리고 일자로 쭉 가서 C 엔터. 자, 처마 나옴이 6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심선을 따라 그린 아이를 600만큼 좀 미리 빼놓을 거예요. 이게 무조건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잘렸는지 화살표를 간단하게 그려 놓을 거예요. 단면이 어딘지를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모두 선택 엔터 중간쯤 기준 클릭하시고요. 커서 밑으로 쭉 가시면 화살표가 위로 가는 방향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멀티라인으로 그린 벽체는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단면도를 그리는 기본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벽체가 지나가고 중간에 벽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도면을 그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순서예요. 이제 단면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라운드 레벨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 잡으세요. 대신에 평면도보다는 길게 잡으면 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선이 지나가는 벽체를 가지고 올 건데 얘는 운이 좋게도 벽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초라는 개념인데 이 벽체를 받치는 기초예요. 그래서 벽체 두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벽체만큼 받치는 거예요. 기초가 벽체보다 작을 순 없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벽체를 같게 한번 내려와 봤고요. 이게 살짝 헷갈리니까 센터선을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 레벨에서 땅속으로 900만큼 기초를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동결선 개념으로 한번 해봤어요. 동결선이 보통 중부지방 900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땅속까지 이렇게 했고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900 정도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기초판의 두께를 300으로 정할 거예요. 기초판의 두께는 250보다는 두꺼워야 된다라고 우리 필기 공부할 때 한번 해봤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0 정도 한번 해봤고 여기서부터 신발 신는 것처럼 생긴 기초예요. 옆으로 넓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200씩 이렇게 가서 필렛이나 아니면 뭐 트림 이용해서 이렇게 신발 신는 모양으로 모양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할 때는 모양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모양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남는 것만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기초 신발 신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초 벽의 높이를 표현할 거예요. 기초 벽의 높이는 난방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볼까요? 어디죠? 거실이죠? 거실에는 난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수 곱하기 150으로 높이를 정할 거예요. 자, 우리 평면도에 보시면 계단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평면도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 페이지를 접어 놓던가 아니면 찢어서 봅시다. 복사를 하셔도 괜찮고요. 계단수가 3단이에요. 1단, 2단, 3단. 계단 수가 여기가 지금 그라운드 레벨이고요.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계단 수 뭐 실수하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가 땅이고 1단, 2단, 3단 그래서 총 450 높이라고 볼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난방이 있잖아요. 난방 두께도 150 옵셋 엔터 600 엔터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기초의 높이가 이만큼 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리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바닥 슬래브를 표현하세요 라고 했죠. 바닥 슬래브의 높이는 계단 수 곱하기 150이에요. 난방을 제외해야 돼요. 왜냐면 슬래브 위에 난방이 깔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슬래브의 높이인데 기초 안에는 슬랩이 안 들어갈 거고요. 정리를 해나가자면 왼쪽이 땅이고요. 오른쪽은 집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나중에 뒤집을 거니까 얘도 지워줄게요. 슬랩의 높이는 두께는 좀 통일하는 의미로 150으로 통일을 할 거예요. 계단 높이도 150, 난방 높이도 150, 슬랩 두께도 150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바닥 슬랩.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잘린 부분에서 보시면 이 부분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런데 계단의 시작 위치가 좀 모호하죠.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요. 우리 시험 보실 때는 스케일러 또는 자로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인지 재보시고요. 저는 1500이라고 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단의 폭을 1500이라고 치고요. 중심선에서 나가도 괜찮고 이 벽체 끝에서 한번 나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슬랩은 새로 그리는 거 아니고 있는 슬랩을 미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단의 시작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할 건데 이 슬랩 일체화 하는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도 철근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도 철근 콘크리트.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막아 놓지 말고 일체화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계단 한 단의 높이 150, 계단의 폭 300, 계단 높이 150, 계단의 폭 300. 이렇게 해서 땅 속으로 박을 건데 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리 뭐 딱히 정해진 거 없으니까 계단 끝에서 150 내려와서 300으로 정할 거예요. 그럼 총 450이 되겠죠? 그리고 슬랩 두께 150 그대로 유지. 자, 이렇게 해서 땅선을 또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계단 아래쪽 슬랩은 이렇게 라인을 한 단만 경사를 그려서 계단 두께 150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고요. 처음 그린 선은 지우고 F 명령어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테라스일 경우나 화단일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하던 걸로 하고요. 이제 밑창 콘크리트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줄기초를 시공하기 전 얇게 치는 콘크리트, 잡석 다짐 위에 기초를 시공하기 위한 먹줄치기를 위해 5cm에서 6cm로 시공을 합니다. 자, 계단 밑에는 뭐 이렇게 안 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표현을 할 때 통일하는 느낌으로 좀 쳐주는 걸로 하고요. 단열재를 안 했네요. 자, 바닥 단열재부터 먼저 실내에 표현을 하고 실외는 단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닥 단열은 주로 생활하는,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실이나 방, 뭐 욕실 같은 실내에만 바닥 단열재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밑창 콘크리트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단열재는 노란색으로 안 하고요. 흰색으로 할 건데 지금 텍스트라고 적었다고 반드시 문자만 적는 건 아니라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힘을 빼는 느낌으로 흰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단열재와 밑창 콘크리트, 잡석까지. 자, 그러면 O, 엔터. 도면층을 바꿀 거예요. L, 엔터. 현재 도면층 C, 엔터. O, 엔터, L, 엔터, C, 엔터. 이렇게 하시면 현재 바뀌어있는 도면층으로 옵셋이 됩니다. 두께 85, 두께 85, 슬라브 아래쪽에서 밑으로. 이 바깥쪽은 실외니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 깔아줄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계단 부분 뭐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통일하는 의미로 다 해주는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2로 이 아래쪽을 모두 선택하시고 엔터 합쳐줍니다. 합쳐준 다음에 옵셋 50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크게 일이 많지 않고요. 기초와 바닥 슬랩 안쪽에도 밑창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잡석은 대략 200 두께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창 콘크리트와 잡석이 이렇게 딱 맞으면 이게 받치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깥쪽으로 100만큼 진행을 할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벽체는 150, 일반 조적조는 100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께는 250만큼, 이 두께가 50, 이 두께가 200, 그래서 250만큼 라인을 그렸고요. 반대쪽에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EX 엔터 2번 연장하기로 연장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계단 끝쪽도 이렇게 해줄 건데 새로 그려도 괜찮고 저는 카피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슬랩 아래쪽에 단열재,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잡석 다짐까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방을 표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닥 난방.
자, 먼저 첫 번째는 난방을 좀 지켜주는 보온재 두께 30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자, 이거는 안 하기도 해요. 요즘 안 하기도 한다기보다는 뭐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여기 밑에 이미 단열재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하층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보온재를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150에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짜리 보온재 들어갈 것이고, 그 위에 난방층,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묻는 그 난방층 두께를 100으로 할 겁니다. 그 위에 우리 마루를 깔게 되면 마루 두께가 한 18T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께를 한 20mm로 정해봤어요. 근데 물론 장판을 깔 수도 있지만 일단 20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두께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멘트를 적으실 때는 장판으로 해도 괜찮고 마루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온재 30, 난방층 100, 마감재 20 이렇게 해서 총 150이 되도록 표현을 할 거고요. 녹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녹색. 우리 난방층은 사실상 뭐 이도 저도 아니고 흰색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제가 녹색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녹색으로 30, 100, 20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한번 깔아볼 건데, 중간쯤 위치에 25mm 온수 파이프, 엑셀 파이프 말하는 거예요. 파이 25, 반지름 12.5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거고, 250 간격으로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방을 이렇게 깔 건데 사실상 아래쪽으로 많이 깔릴 거예요. 이 파이프가 이 무게 때문에. 근데 여기 받쳐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단열재가 또 띄워져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우리가 파이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서클. 중간에 붙일 건데 대략 찍어도 괜찮고, 정확히 중간에 할 거면 쉬프트 오른쪽 마우스 2점 사이 중간 하시고, 여기 난방층의 끝과 끝을 선택해서 반지름 12.5로 그리시고요. 이것을 250만큼 무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녹색을 좀 진한 색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녹색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배경이 하얘서 좀 잘 안 보여서 바꿔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10만큼 좀 끄집어낼 겁니다. 그래서 십자를 그리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바깥쪽에 원을 지워버리시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리를 좀 편안하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 나가는 거리도 뭐 정하기는 좀 그래서 10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이게 포인트 모양 바꾸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리고 포인트 모양 바꿨을 때 이게 새로 만들기를 안 하시고 바꾸셔가지고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치수를 매겼는데 치수 끝에 포인트가 이 모양으로 바뀐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냥 서클 12.5로 그리고 10만큼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만 그릴 거거든요. 더 이상 그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자, 이 파이프를 배열을 한번 해볼 건데요. 경로 배열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패스 어레이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패스 어레이 하셔서 첫 번째는 무엇을 배열할지입니다. 온수 파이프 하나를 선택, 엔터 치시고 패스 어디를 따라갈까요? 패스 커브 곡선이 어딥니까? 요 밑에 선으로 할게요. 위에 거 해도 괜찮고요. 요 밑에 선 클릭. 자, 이렇게 하시면 쪼로록 들어가는데 비트윈 사이 거리 2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고 한 개 튀어나간다 하시면 X로 분해를 하시고 마지막 거는 지워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바닥 부분은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 다음 단계 지붕 슬랩으로 바로 올라갈 거예요. 지붕 슬랩. 자, 그래서 일단 단면도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